1169년 백제와 외연합군이 강진군을 넘어 자신의 영토인 신미국으로 파죽지세에 넘어오는 그 시간,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앞엔 백포만 항이 들어옵니다. 중국과 일본, 가야와의 해상교류가 활발히 진행됐고 또 그 중심지였던 백포만이 한눈에 들어온 곳에 그의 마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네, 전령이 또 한 번 긴급한 상황을 전합니다. 이미 삼산면 신금마을이 백제와 외연합군에 의해 불에 타버렸다고. 거리낌 없이 신미국 영토를 돌격해오는 군대. 그런데 신미국 왕에겐 발달된 철제 무기도 그렇다고 해서 훈련된 말도 없었습니다. 신미국에 찾아온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한반도 최남단 송지면 궁곡리. 이곳에선 중국의 돈인 화천과 동경, 가야토기 등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미국을 다스린 유력자의 집터와 그릇을 구웠던 가마터, 마을 창고와 제사터 등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렸던 해상도시가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곡리에 고대 해상왕국을 건설한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대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도 기록되지 않는 나라. 그런데 282년에 기록된 중국 사서 진서장하전에 이런 기록이 나온답니다. 평소 사신을 보내지 않았던 마한의 신미제국이 이 시국의 마한나라를 대표해 조공을 바쳤다. 중국 진서장하전에 나오는 신미제국, 마한의 29개국을 대표해 중국에 사신을 파견한 신미제국이 건설한 해상도시가 궁곡리였습니다. 해남군은 해남반도와 산이반도, 화엄반도 총 3개의 반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해남반도가 신미제국의 영토였고 그 수도가 궁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미국은 왜 궁곡리에 국제 해상도시를 건설했을까요? 백포만권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때문입니다. 백포만은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항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가장 유속이 빠른 울돌목을 거치기 위해 수만 번 돌려야 할 중간 기항지였고 영산강을 통해 육지와의 문물교류도 용이했습니다. 신미제국은 이러한 백포만의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중국과 일본 그리고 가야와 활발히 해상무역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백포만권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터인 궁곡리에 해상도시를 건설합니다. 당시 백포항에는 중국과 일본, 가야 등에서 온 배들로 넘쳐났습니다.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철과 가야의 토기, 일본의 옥, 중국의 청동골과 동전 등이 유입됐고 중국으로부터 토기를 굽는 가마 기술도 도입돼 그릇도 대량 생산됐습니다. 또 백포항만으로 들어온 선진 문명은 영산강을 통해 육지의 마한 소국들로 전파됐습니다. 백포만항에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송지면 궁곡리도 외국 상인들로 붐볐습니다. 이때 신미국 사람들은 조개를 정교하게 가공한 팔찌와 수정 및 옥구슬로 몸을 치장하고 사슴뿔로 정교하게 만든 머릿빗을 사용했으며 철로 다양한 도구를 만들고 정교한 그릇을 구워 사용하며 당시 최고의 문명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 신미국의 영토였던 삼산면과 화산면, 현산, 송지, 옥천, 계곡 등 해남반도에도 큰 마을의 촌락들이 발달했습니다. 신미국은 마한의 54개의 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이때 마한 54개국의 중심국은 충청남도 아산만에 있던 목지국이었고 백제도 마한 소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마한 소국의 하나였던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성장하더니 기원전 18년에 들어 마한의 소국들을 차례차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백제는 전쟁을 몰랐던 마한 소국들과 달리 기마민족인 고구려 유민이 남하에 만든 나라여서 굉장히 전투적이었습니다. 마한 소국들을 점령하기 시작한 백제는 급기야 3세기 후반
충청도에 위치한 목지구까지 통합해버립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신미국은 백제에 복속되지 않는 호남의 29여 개의 소국들을 긴급히 결집시키며 중국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한 것입니다. 경기도, 충청도의 마한 세력은 백제를 중심으로 전남북에 걸쳐있던 마한 세력들을 신미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연맹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연맹체는 마한의 정통성을 놓고 중국의 사신을 파견하며 외교전까지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충청도의 목지국을 점령한 후 신미국을 향해 오던 백제가 돌연 말머리를 북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중국 한나라가 세운 낙랑 및 대방군과의 전쟁 때문에 남쪽의 마한 소국을 점령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미국으로서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이 시기 신미국은 가장 번성기를 누립니다. 3 내지 4세기에 신미국 수도였던 송지명 궁곡리는 국제 해상도시로 더욱 발전했고 신미국의 영토였던 삼산면과 화산면, 현산, 송지 등 해남반도 촌락들도 번성을 누렸습니다. 신미국이 이러한 번성을 누리고 있을 때 백제의 위대한 왕 근초고왕이 등장합니다. 근초고왕은 백포만항의 국제해상무역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포만을 장악하면 중국과 일본으로 이어지는 해상 교역로를 장악할 수 있었고 영산강 백길도 수중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마한 29개 소국의 맹주였던 신미국을 굴복시켜야 나머지 소국들의 저항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369년 백제와 외연합군의 마한 29개 소국들에 대한 침략이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침략의 최종 목표는 신미국이었습니다. 신미국에 닥친 두 번째 위기였습니다. 강진을 통해 들어온 백제와 외연합군은 신미국 영토를 도륙해버립니다. 신미국 사람들은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필수인 말도 탈 줄 몰랐고 무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백제와 외연합군에 의해 신미국이 처참히 도륙되자 신미국을 따르던 영산강 유역 및 전북 등에 걸쳐있던 마한 소국들은 항복해 버립니다. 백제와 외연합군이 신미국 영토를 도륙하고 있던 시간, 신미국의 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집은 송지면 궁곡리에서 가장 높은 지대, 백포만 항구가 훤히 내다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나라의 안녕과 무궁함을 빌었던 거석이 놓여있고 제사를 모신 정각도 있었습니다. 신미국은 700에서 800년 동안 해남반도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중국과 외, 가야와 활발한 해상활동을 펼친 국제 해상 세력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교육을 했던 중국이나 백제, 외, 가야에서는 익히 알려진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신미국 멸망 1000년 후 장보고를 중심으로 한 해상 세력이 등장합니다. 장보고는 완도의 해군기지인 청해진을 건설하고 신미국이 개척한 해상 루트를 이용해 당나라 및 일본과 활발한 해상교역을 전개합니다. 신미국이 백포만이라는 요충지를 활용, 중국 및 가야, 외하의 중개무역을 통해 해상무역의 패권을 잡았던 장보고는 완도를 해상교통 요지로 삼아 중개무역으로 동방무역의 패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신미국을 비롯한 마한 사람들은 추수가 끝난 후 강강술래로 서로를 위로했고 부엌에는 조황신을 모시고 마을에는 솥대를 세워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마을에서 비롯한 이러한 신앙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강강술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돼 해남의 전통 문화로 살아 있습니다. 또 해남군은 위대한 우리의 역사 신미국을 복원하기 위해 송지면 궁곡리 폐총지를 비롯해 현산면 읍포리 고분 군락지, 북일면 고분군 등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해남의 마한 역사의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국제학술 대회와
다큐 제작 등에 착수했습니다. 마을시대 시작이자 끝인 해남군. 국제 해상 세력이었던 신미국의 웅지는 지금 우리의 피와 정신에 여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미국이 건설했던 위대한 해상도시 궁곡리, 국제항구였던 백포만이 다시 기지개를 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